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11월 17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이 일찍이 이런 청와대는 없었다. 이 제목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찍이 이런 청와대는 없었다. 과거에 이런 청와대는 없었다. 이런 얘기죠. 이걸 누가 얘기했느냐? 진중권 교수가 아주 포괄적인 얘기를 처음으로 한번 했습니다. 이 조국 민정수석 직권남용 등 12개 혐의, 한병도 정무수석 선거 개입, 전병헌 정무수석 뇌물, 신미숙 인사비서관 환경부 블랙리스트, 송인배 정무비서관 불법 정치자금,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 감찰 무마와 선거 개입, 최강욱 공직비서관 허위 인턴 증명서 선거법 위반, 윤건영 상황실장 회계 부정 등등 이렇게 많은 이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었다. 일찍이 이런 청와대가 또 있었던가? 이런 식으로 말을 탁 꺼낸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조국 전 교수입니다. 조국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사가 중단되지 않았다면은 이 목록에 비서실장 이름까지 실릴 뻔했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라임 옵티버스 사태와 관련해서 경제수석실 행정관, 민정비서실 행정관, 민정비서실 수사관이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 얼마 전에는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최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한다. 그 밑에서 일하던 전직 행정관 2명의 휴대전화도 압수된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이 진중권 교수의 돌직구입니다. 이 돌직구를 하는 건데, 바로 이 경향신문에서 진중권의 돌직구가 시작이 되는 바로 이 칼럼입니다. 상당히 무섭게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를 향하자 윤건영 의원이 느닷없이 경고를 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월성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 공약이었고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공약을 지키는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 원리를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위협을 하고 있다. 협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가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공약을 지키는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 원리를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위협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를 향하자 윤건영 의원이요. 윤건영 의원이라면 그전 국정상황실장을 했고 지금 국회의원으로 있는 분입니다. 어저께인가 경고를 하고 나섰죠. 경고. 국회의원이 어떻게 해서 감히 검찰이라든가 감사원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위협 협박을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역대상에 저도 유심히 그쪽에서 쭉 제가 일도 해보고 이렇게 관련해봤지만 이런 청와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 얘기 맞습니다. 일찍이 이런 청와대는 없었다는 이 진중권 교수의 돌직구, 이 얘기는 상당히 지금 설득력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지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중권 교수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윤건영 얘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체 국민 중 41% 지지를 받았을 뿐이고 그 41%도 그의 모든 공약에 동의한 건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윤건영이는 공약을 하고 나와서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월성 1호기 건들면 안 된다. 아니 지금 월성 1호기
폐쇄 문제에 대해서 불법이 있나 없나를 조사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 그럼 공약을 이행하는 모든 일들은 자기가 공약을 하는 모든 일들은 자기가 부정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감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럼 감사와 수사는 왜 존재하는가? 감사와 수사는 비리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지금 비리를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이 공약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고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내준 7,000쪽짜리 페이퍼를 보고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되겠다.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을 가지고 월성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선거 통해서 국민 지지를 받은 정책이냐 안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것은 그 배경에는 뒷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력의 뒷배경을 믿고 그런 것인데 그거는 정말 진중권 교수 말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체 국민 중에 41%밖에 지지를 안 받았습니다. 국민 다수를 갖다가 과반수 지지를 못 받았습니다. 그 41%도 그의 모든 공약에 국민들이 그 공약 100개, 1000개 나오면 그 공약을 다 동의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동의한 적 없잖아요. 대통령이 누가 찍었으면 좋겠다지 공약을 갖다가 공약을 검증을 하고 인정해서 공약에 투표를 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화가 날 수밖에요. 그러니까 일찍이 이런 청와대는 없었다를 갖다 신문에 딱 제목을 걸고 칼럼을 써버릴 수밖에 없죠. 진중권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역시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탈원전 사업에 찬성한다. 그렇지만 내가 하는 찬성의 범위 안에 그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불법성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불법성을 국민들이 동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국민이 이 세상에 어디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그 불법성까지 포함된다. 그것까지 국민들이 동의를 했다고요? 아니죠. 아무리 올바른 정책이라도 그걸 수행할 때는 법에 맞게 준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법을 지키고 해야 되는 거 당연하죠. 지금 검찰하고 수사기관에서 어디 정책 자체 무슨 탈원전 정책이 좋다 나쁘다를 갖다 따지는 겁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감사원과 감사원은 탈원전 정책을 따진 게 아니고 감사원이 한 것은 이 탈원전을 함에 있어서 월성 1호기를 갖다가 이 합법적으로 폐쇄를 시켰느냐. 왜? 이거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고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고 더더욱이 이건 국가가 돈을 벌여들이라는 수천억의 이런 돈이 갑자기 증발을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폐쇄함으로써 그 돈이 수입이 발생하는 이익이 만약에 예를 들면 1조가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 돈, 그것에 왜 없어졌는가? 또 어떤 혐의점이 나타나면 이 불법성이 있어 왜 갑자기 폐쇄했는가? 이런 과정을 수사를 하는 거고 이 불법성이 게재됐다는 감사원의 통보를 이 평가서를 보고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건데 검찰이 뭘 어떻게 무슨 탈원전을 했는지 무슨 원전탈을 했는지 원전탈을 했는지 검찰이 그거는 관여할 바가 없고 검찰이 다만 그 월성 폐쇄를 함에 있어서 불법한 조치들이 있었다. 불법 사례가 있었다. 이 불법을 지금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탈원전 대통령의 정책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바로 이런 얘기에서 제가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진중권 교수는 오죽하겠습니까? 일찍이 이런 청와대는 없었다. 이런 돌직구 발언을 갖다가 할 정도 되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과 수사기관에서 정책 자체를 문제를 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정책을 추진하는 이 소위 과정의 방식의 불법성을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지. 근데 이 유니언은 이 차이를 갖다 교묘하게 이렇게 지워버리는 지우개 역할을 하려고 아주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위협하고 감사원을 위협하는데 그걸 아무도 말 안 할 줄 알았지만 이 진 교수는 말을 하네요. 그 다음에 저도 덩달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대부분이 다 이걸 덩달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탈원전이 뭐 좋고 나쁘고, 저는 탈원전 근본적으로 진중권 교수는 찬성하지만 저는 탈원전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진중권 교수는 자기 개인적으로는 탈원전 찬성이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탈원전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 탈원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 대기가 나빠졌잖아요. 석탄 떼고, 뭘 합니까? 산화를 갖다가 전부 다 뭐 이상한, 뭡니까, 그런 걸로 다 깠으니, 무슨, 태양광이니, 또는 뭐로 다 덮어버렸잖아요. 땅을 파가지고. 그러니까 홍수가 지고, 지금, 물이 지고, 사태가 나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무를 그렇게 태양광에서 얼마나 이 쥐꼬리만큼 나오는 거, 그걸 가지고 그 모든 산화를 이렇게 해요? 그럼 세계는 전부 다 미국까지도 지금 원자력으로 전부 다 키워나가는데 자기의 나라를 갖다가. 저는 탈원전 반대예요. 아마 국민들 한 7, 80%가 반대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사업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윤건영 발언을 갖다가 지금 딱 진중권 교수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주제 넘은 발언은 이 정권 사람들의 작품을 솔직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주제 넘은 발언을 자꾸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작품,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바람, 이걸 솔직히 보여주는데, 앞에 열거한 청와대 인사들이 저지른 비리는 크게 보면은 권력형하고 개인형으로 나누는데, 예를 들어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단순한 개인 비리에 가깝지만 반면에 유재수 비리 감찰 무마라든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든가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든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이런 거는 청와대의 작품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권력의 행사 방식에서 비롯된 권력형 비리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진중권 교수는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지금 진중권 교수가 여태까지 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가장 이 정부에 대해서 하나의 잘못된 그런 틀을 얘기를 확실하게 짚어나가는 그런 오늘 칼럼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면서 저희 의견을 개진을 하는 겁니다. 이 윤건영이는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이니 그것을 실행하는 방식의 불법성을 문제 삼아서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중권 교수는 뭐라 그러냐면, 한마디로 사업의 목적이 정당하니 절차의 적법성은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주주의 체제는 가장 중요한 게 절차입니다. 이 절차의 정당성이 없으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독재주의입니다. 자, 만약에 어떤 토목사업이 있다. 제가 예를 들는데, 토목사업이 있다. 저걸 갖다가 내 임기 동안 해야 한다라고 했으면 그걸 국민들이 동의는 안 했지만 하여튼 뽑혔다. 그거 하기 위해서 가운데 막 일 동안시키고 강제 노역시키고 마음대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예를 들면 북한처럼 그렇게 강제 노역하고 안 되면 죽여버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절차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민주적으로, 가장 민주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속임없이, 국민에게 속임없이 제대로 된 절차와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 그거는 가장 기본, 펀디멘탈입니다. 그게. 민주주의 실현에는 정책 실행의 과정과 연관된 절차의 정당성. 바로 이게 필수적이라는 것, 그것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존재는 절차의 정당성입니다. 합법적으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 법에 맞게끔, 그럼 좋다 이거야. 탈원전 하려면 탈원전 좋다. 탈원전을 하려면
월성 뭐 예를 들면 그 원전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야 되는데 이걸 수요를 국가 이익을 생각해서 그것도 갑자기 없애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 이 여태까지 몇 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거 있으면 또 몇 개년 계획에서 이렇게 줄이면서 이거 대안으로 그만큼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만들어서 같이 나가야 그게 국가 발전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수익이 이만큼 있는 걸 갖다가 중간에 없애버렸으니까 감사원에서 감사할 수가 밖에 없죠. 그것도 국회에서 감사하라고 한 걸 감사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감사하라고 했던 걸 갖다가 감사원장 최재형 씨가 감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 감사 결과 그 많은 반대 핍박에도 불구하고 최재형 그 감사원장이 만들어내서 이 평가서를 갖다가 검찰에 주니까 검찰이 딱 보니까 이윽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으악 이게 뭡니까? 뜨악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기서 불법이 저질러졌다. 그러니까 그 의혹을 가지고 좋다. 수사하자. 감사원의 관계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검찰과 이 감사기관을 향해서 이렇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에 지금 국가를 권력을 갖다가 쥐어 흔든다 할 때 우리가 끔찍한 일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이 진중권 교수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 지적을 하는데요. 청와대 작풍의 또 다른 요소는 대통령 심기경호인데 이 심기경호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VIP를 위한 손탁구 사건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도 대통령이 벌인 현장 이벤트 뒤치다거리 하려다가 발생한 거고 이번 사건 역시 월성 1호기 연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발단이 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월성 1호기는 연구 중단 가동 언제 하나 하고 비서관한테 딱 말을 던지니까 이것이 착착착착착 돼가지고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 수십 년에 걸쳐서 해야 할 탈원전을 정책을 갖다가 대통령 심기에 맞춰서 무리하게 서두르다 이 사달이 난 겁니다. 결국 보십시오. 우리 한번 보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할 때 그때가 제일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것도 빠른 겁니다. 5개년 계획 딱 해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경제계획 5개년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갔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경제 펀더멘탈을 만드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위대함 5개년 계획을 경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부 다 검토하고 해가지고 이 불모지를 이렇게 대한민국 찬란한 대한민국으로 만든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경제도 5년간 경제 5년 개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자세하게 공포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5개년 계획, 그 다음에도 5개년 계획, 거기에 준해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또 있을 거. 이렇게 해가서 개발을 전부 다 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5개년 계획, 5개년 계획. 저희들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건 그대로 100% 실천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어 놨더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돈을 쓰면서 말이죠. 예? 그 돈을 쓰면서 그럼 원전 좋다. 폐쇄하려면 그것도 10개년, 20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이익이라든가 국가 이익에 손색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그걸 누가 임기 내로 한다고 누가 했습니까? 공약이란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그 손익계산, 국가의 손익계산을 하고 해야지. 수십 년에 걸쳐서 해야 할 탈원전을 대통령 심기에 맞춰서 한마디 했다고 말이지. 서두르다가 이 사달 난 겁니다. 앞으로 이거 말이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떳떳한 사업이라면 떳떳한 방식으로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합법적 방식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합법이 게재가 되지 합법으로 했으면 뭘 떳떳하게 그런 검찰을 위협하고 감사원을 갖다가 조집니까? 솔직히 해서.
이 윤건영 의원의 그 이 경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결국 청와대는 건드리지 마. 이 얘기인데 그 경고가 만약에 먹힌다면 진짜 범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밤에 몰래 444개 자료를 삭제해야 했던 말단 공무원들이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겁니다. 말단 공무원들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위에서 이 일을 하라고 지시한 사람들이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진중권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왠지 그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지금 죄 없는 공무원들만 밑에서 밤에 몰래 444개 무슨 야간 엔테베 작전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런 작전하러 들어가서 자료를 다 삭제했던 말단 공무원들만 이제 범인 돼가지고 줄줄이 체포되는 거 아니냐? 공수처에 끌려나가고. 이런 얘기가 지금 될까봐 슬프다 하고 예측하는 게 바로 진중권 교수의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돌직구 경향신문에 이 게재를 한 건데, 이 일찍이 이런 청와대는 없었다. 뭐 제가 같이 의견을 같이 동의하면서 제 생각을 이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일찍이 이런 청와대가 정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확실하게 제목을 걸었네요. 일찍이 이런 청와대는 없었다. 이렇게 말이죠. 네, 말이 좀 많았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이래서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고 제가 외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인 그 태양이 내일 다시 떠오른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국민들은 긴장해 있어야 합니다. 네. 자유민주주의를 이들은 어떻게 노리고 있는가? 어떻게 유린하려고 하고 있는가? 어떻게 없애려고 하고 있는가를 연구하는지 안 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해야 될 것이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이 공수처를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이거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